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저희 광주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간단한 에피소드들, 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팁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경과인데요. 저희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소개를 저희 역세권 사업 소개, 그리고 저희 사업 추진 체계, 그리고 사업 추진 경과, 그리고 현장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활성화계획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송정역세권 사업 소개입니다. 이 사업 소개는 비전 및 사업 도출, 사업 총괄표, 그리고 전체 사업 구상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비전 및 사업 도출입니다. 저희 광주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100년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문화역세권 1913 송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1913 송정역 시장 기반 강화, 두 번째, 송정역세권 역사문화 가꾸기, 세 번째, 주민생활 여건 개선. 이 3가지 핵심 전략들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재생인프라 구축 사업, 1913 송정 역사문화 사업, 그리고 1913 송정 마을재생 사업,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 사업은 다다음 장에서 세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 사업 총괄표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 총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생인프라 구축 사업과 역사문화 사업, 마을재생 사업,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재생인프라 구축 사업은 송정역세권 센터 및 광장 조성 사업, 그리고 1913 송정 상감 활성화 사업, 그리고 활성화계획 관리 및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역사문화 사업은 1913 송정 문화예술길 조성 사업, 그리고 1913 송정 시간이상 활용 사업, 1913 송정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재생 사업으로는 마을 편의점 조성, 역전 행복마을 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 전체 구상도입니다. 저희 사업 구상도를 보시면 저희는 약 40만 제곱미터의 사업 구상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저희 일구 송정역 시장과 그리고 그 인근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사업 추진 체계는 도시재생 조직 거버넌스 체계도와 그리고 주민 의견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거버넌스 조직 체계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재생센터만이 현장 지원센터만이 아니라 각종 민과 관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현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훈 도시재생과 그리고 이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협의회는 주거분과와 상가분과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의 분야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문화, 경제, 시설,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이제 광산구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 프로세스입니다. 이 주민의견 프로세스는 도시재생 사업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개별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이제 센터장님이 만드시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개별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세스들을 적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먼저 개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협의회와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받아서 과업지서, 영역 발주를 하기 위한 과업지서를 저희 센터에서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추진협의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추진협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의결해서 사업의 추진 가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 추진하기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행정으로 이제 넘어가서 행정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그리고 업체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됐다면 선정된 업체와 저희 센터 그리고 행정이 사전에 한번 모여가지고 과업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한번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착수보고 때
주로 저희 주민협의회나 사업주민협의회 때 착수보고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다시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을 받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거기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면 다시 이제 행정과 센터 업체가 다시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거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게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보고 때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대해서 이 사업들을 보고하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때 결과보고 때 주민들에게 이 사업 진행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주민 의견 프로세스라는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형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개별 사업들에 반영되어야지만이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또 원활히 진행된 것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개별 시설물들이 조성되게 되면 주민들이 결국은 그것들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깊숙이 개입을 하셔야지만이 어떤 시설들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공간 구성이라든가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들이 들어가서 시설을 조성할 때 그에 맞는 공간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추진 경과이고요. 저희는 이제 16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17년도부터 17년 12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7년 12월부터 이제 도시재생대학을 시작으로 18년, 19년, 20년, 지금 21년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총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도시재생대학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거점 시설들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시공, 그리고 다양한 뭐 예술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었고요. 보시면 또 저희가 홍보 활동도 진행을 해 왔었고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의 큰 메인 이제 센터 조성 사업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별 사업들 추진 내용들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개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갔을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현장 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시고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직원들은 뭐 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센터가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준비했고요. 자,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그리고 영역협의라든가 전문가 자문, 그리고 현장 지원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홍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해왔던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먼저 주민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들을 운영을 하시는데 솔직히 주민분들께서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그 결과물들을 정리하신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저희 성종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2시에 정기적인 주민협의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협의체 회의 때는 추진 사업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리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주민협의체 위원들로는 협의회장, 상가분과장, 주거분과장 그리고 위원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년 10월 6일 날 발족을 해가지고요.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총 약 17년도부터 한 44회 정도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회의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회의가 좀 잦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던 18년, 19년, 20년, 21년에는 좀 활발하게 회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정기 회의들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사진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개별 사업들의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의견 수렴도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사업추진협의회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2시에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참여 대상은 주민협의체 대표하고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전담기구
구청 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재협의회장,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분과장, 주거분과장 이 세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추진협의회는 2017년에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총 약 52회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보시면 밑에 사진 보시면 아까 저희 주민협의체보다는 좀 더 소수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이라기보다 저희가 이미 수렴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이대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각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역협의회의입니다. 영역협의회의는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영역회사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저희가 정기적으로 했던 착수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이런 회의 외에도 수시로 주민들 의견들을 전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참여는 주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체 대표분들입니다. 대표분들하고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전담기구, 용역사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 현황 보시면 이런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회차에 걸쳐 가지고 회의들을 진행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입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던 이유는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센터나 그리고 관청의 직원분들이나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 개별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십니다. 저희들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저희 센터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이지 그런 개별 사업들 건축을 한다든지 문화예술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런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세부 자문들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회의입니다.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각 현장 지원센터 직원들이 각각 맡은 업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맡은 업무만 진행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각자 맡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공유하고 그러고서 또 협업할 부분들이 있으면 협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하고 협업을 위해서 이 매주 월요일 저희 자체 실무자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참여 대상으로는 저희 센터장님, 사무국장 저하고 그리고 주거분과팀장, 상가분과팀장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현장지원센터 자체 워크숍입니다. 여섯 번째네요. 예, 제 워크숍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사업 초기에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과 물론 저희와 관청의 관계기관 전문가들도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지만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했던 이유가 주민들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깊숙이 알아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 초청해서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워크숍들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이지만 개별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알면 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또 활발하게 의견 제시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 의지도 좀 더 높아지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이건 저희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저희 센터 직원들도 마냥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광산구 내에 3개의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대가 3곳이 있는데 저희 송정역세권, 그리고 원도산, 그리고 월곡동 이렇게 3개가 같이 모여가지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마지막 다음 광산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외부 박사님들, 교수님들,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 광산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와 이를 통한 활성화와 지속 가능 방안 도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광산구 내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세미나들을 기획했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전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홍보 부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뭐 소식지라든가 이런 소식지 템플릿들을 발행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이라든가 사업지에 대한 현장 설명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8년, 19년대에 좀 활발하게 방문객들이 계셨는데 20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현장 이런 견학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예, 좀 방문객들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다음으로 활성화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보시면 송정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조성, 상가 환경 정비 사업, 마을 복지시설 리모델링,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커뮤니티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1913 송정 시간유산 활용 사업, 그리고 1913 송정 창업 지원 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리고 주민 공모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송정 역세권 센터 및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메인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17년도부터 21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센터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센터 조성 지금 현재 실시 설계 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이제 설계 초에 끝나고 내년 중순 한 3, 4월 경에는 이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이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18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저희 이 사업을 하면 좀 특별했던 기억이 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보시면 추진 내용 두 번째 줄에 센터 부지 기부 체납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총 두 필지를 확보해가지고 이 센터를 조성하는데요. 먼저 한 필지가 그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토지 자체가 마을에 있는 마을 소유 토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인접지에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 한 필지를 여기 마을에서 이 토지를 구에 기부 체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두 필지를 확보해가지고 이 센터 이제 조성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의 그 공간이 마을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 조성될 때 1층에 그런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 경로당 기능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 드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기부 체납 받아서 지성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마을 소유의 토지를 기부 체납해가지고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사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 체납 2020년도에 기부 체납해서 두 필지 모두 확보하고 그리고 2020년 11월에 이제 실설계 계약을 해서 21년도에 실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설계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 철거하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공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BF 인증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1913 송정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1913 송정 창업 지원 사업은 1913 송정 상가 활성화 사업 내에 있는 세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시면 총 6억 9,40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사업 대상지 내에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점포 리모델링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총 3번의 영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창업지원사업계획 수립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창업지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보면은 지침서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립 영역이 19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됐었고 이때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 수립된 걸 바탕으로 2020년도에 이제 실제적으로 창업 지원 수행할 영역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사를 선정을 해서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2021년도에는 이제 점포 리모델링을 해줄 영역사를 선정해서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업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영역인데요. 19년 6월부터 19년 9월까지 진행이 됐었고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사업 수행 영역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당초는 5월까지였는데 이게 좀 기간이 많이 연장돼 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올해 12월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사업 점포 리모델링 영역은 2021년 6월,
올해 6월에 설계하고 시공할 영역사를 선정을 했고 7월부터 10월까지 디자인 작업 그리고 실설계 작업들을 개별 그런 예비 창업자들과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2개소가 총 7개소가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7개소 중에 2개소가 지금 공사가 끝냈고 5개소가 이제 내년 1월 중순까지는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 1월에 창업 점포를 이제 개업하는 개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상가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93 송정 상가 활성화 사업 내에 있는 세부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좀 잘못됐네요. 이게 지금 8월에 끝났는데 이거 끝났고요. 이제 이게 보시면 193 송정역 시장이라든가 송정 매일시장 저희 사업 대상지에 있는 시장 두 군데에 가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판 정비 사업을 17년도 12월부터 18년 5월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약 10개 점포 193 송정역 내에 시장 연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내에 있는 10개 점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간판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이건 예시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18년 8월부터 19년 7월까지 이 가로환경 디자인을 위한 설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나온 세부 이제 아이템들이 뭐 물품 보관함 교체라든가 뭐 방송시설 개보수라든가 CCTV 설치, 전광판 보수, 쉼터 조성, 뭐 안내간판 설치 등등의 이런 아이템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에서 실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공사 추진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끝나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야간 경관 사업인데요. 193 송정시장에는 기존에 야간 경관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관등 자체가 좀 낮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구간 건축물 이 전선을 기존의 건축물 벽체에 양칼을 박아서 시공을 해놔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기둥을 시공을 해서 그 경관등을 이전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시장 입구에 이 쉼터들을 조성했던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사업 전, 사업 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193 송정 상가 활성화 사업 마지막 사업입니다. 예, 버스킹 미니광장 조성 사업인데요. 17년 당초 이제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됐지만 이제 사업들이 좀 늦춰져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이제 송정 이동하고 도산동 일원이고요. 사업비는 약 1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무대 설치, 기자재하고 그리고 조경 및 디자인 사업들을 할 예정이고요. 2021년 8월에 영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를 진행했고요. 지금 또 동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저희가 설치할 곳에 연말에 좀 행사가 있어서 내년 1월에 공사를 해서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은 18년 9월부터 이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도 종료가 되었고요. 올해 8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도산동 1원에 저희가 상도산길하고 송정로 30번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길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을 했고요. 약 11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바닥 고장 1018m, 포토존 조성 4곳, 게이트 조성을 2곳으로 진행을 했고요. 추진 현황을 보시면 18년 9월에 시설계 영업 계약을 해서 뭐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의,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쳐서 20년 8월에 디자인 설계를 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설계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많은 설계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공사 계약하고 2021년 8월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게이트하고 포토존 조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구에 저희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곳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게이트 두 곳하고, 그리고 이제 포토존들 4곳을 조성해가지고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다음으로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조성 사업입니다.
이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조성 사업은 17년 12월부터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약 한 14억 7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전시 다목적 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들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희가 이게 설계가 오래 걸린 이유가 당초 이 조성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부분적인 2층 건물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설계자를 선정하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당초 기획돼 있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라는 점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중간에 리모델 설계하다가 다시 이제 전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향을 전환을 해서 신축 설계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설계 기간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지금 2층짜리 건물이 3층으로 바뀌어가지고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 보시면 1층, 2층은 저희들이 전시 공간으로 조성을 했고 3층은 이제 사무 공간하고 휴식 공간, 체험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 이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공간에서 저희들이 이제 전시회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193 송정 시간유상 활용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들, 역사 자원들 이런 다양한 자원들과 저희가 저희 사업 추진 과정들을 이런 기록하는 영역이고요. 저희들이 총 지금 2번 영역에 발주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진 기록이라든가 영상 기록들을 이렇게 저희 예전 모습들, 사업 추진 과정들을 기록에 남겨서 사업이 아카이빙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시간유상 아카이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9년 3월부터 21년 7월까지 진행이 된 거였는데 여기도 보시면 저희 기존에 있던 곳에서 이제 새롭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보시면 전시회 운영도 저희 개관식 기념 겸 해서 이제 전시회를 일주일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저희 구청장님도 참석하셨고 여러 주민분들 참석하셔서 좀 새로운 저희 사업 대상지인데 이런 공간이 없어요. 저희 사업 대상지뿐만이 아니라 광산구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문화 미술 관련된 이런 전시 공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좀 새로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주민분들도 좀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가로 이 사업 운영을 넘기는데 이제 문화예술가에서 다양한 그런 전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 혜택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로 문화예술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에 세부 사업으로 첫 번째로 1913 성정 문화예술 축제 기획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5억 정도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고요. 총 2회에 걸쳐서 이 축제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1회차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 협의회를 태스크포스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이 축제 기획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회의하고 축제 기획하고 계획 수립하고 축제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축제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있을 때에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돈으로 불러서 이 축제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으로서 이 1회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이디어 회의, 축제 기획 운영까지 같이 해봤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 이때 저희가 19년 10월에 영역사를 계약하고 축제 기획하고 계획 수립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20년도에 설 이후에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좀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민분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외부인들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축제 모양들이 할 수가 없어서 좀 저희들이 체험 전시 형태로 소수만이 좀 어떤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좀 아쉬움이 남은 이런 좀 1회차 축제였고요. 저희가 2회차 때는 저희들이 그림 축제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시고 주민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인데
그림은 이제 저희들도 이건 아이디어를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냐면 통영이 동피랑 마을에서 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축제를 어떤 그냥 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벽화 같이 그릴 수 있는 축제로 저희 기획을 해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 대상지 내 주거 지역의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그 이제 전문가들도 물론 참여를 했죠. 동네 그림을 그리는데 주민들만 와서, 그러니까 시민들만 와가지고 그리면 그 그림이 아무래도 좀 계속 두고 볼 만한 그림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진행했었던 축제였고요. 이때 이제 버스킹 공연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어린이들도 와가지고 같이 색칠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좀 전문가들이 같이 손을 좀 보시긴 하셨어요. 안 그러면 이게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는 이 그림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또 잘못하면 이게 또 주민들이 안 좋아하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어서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시민 참여해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마을 편의점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마을 편의점 조성 사업은 주거지역 내에 있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마을 복지시설 리모델링이라는 세부 사업인데, 당초 이런 마을 복지시설 세부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었어요. 당초는 민간의 공간 두 곳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곳을 좀 손을 봐서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리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 지속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사업 대상지 내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마침 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마을 복지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업 대상지가 이제 좀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토지 보상하고 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도로 개설하고 나니까 도로 개설도 다 못했지만 이 마을 복지시설을 지을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이제 공가로 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 마침 과 내에 있는 다른 팀이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저희들이 그 팀과 저희 과, 도시재생팀, 그리고 그 마을 복지시설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팀이 모여가 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 부지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 전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관리가 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풀도 무성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2개 동이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좀 느끼게 된 거는 마냥 그 활성화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유동적인 상황을 좀 받아들이면서, 물론 이게 이제 국토부와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더 좀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사업들을 좀 그런 방향들을 조금 변화시켜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계획서상에 있는 대로만 진행해 버렸다면 길어야 2년에서 3년이면 공간 두고 조성해 놓은 곳들이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공간 임대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좀 더 물론 이제 팀에서나 이런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경우죠. 예. 그렇지만 저희 도시재생팀이나 저희 현장지원센터나 이렇게 노력을 조금 더 하니까 주민들에게 좀 더 지속 가능한 공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그 사업 대상지의 상황은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들을 항상 좀 잘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 마을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제시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은 방향이고 그렇다면은 관이나 센터도 충분히 그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역전 행복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역전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골목 환경 개선 사업과 마을 안전시설 확충 사업 두 개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019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 7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시설, 교통반사경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목길 환경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 전후 사진들 보시면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마을에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제가 주차장도 이 사업으로 약 7면 정도, 좀 많은 면을 확보는 못 해드렸는데 그래도 7면 정도 확보하는 사업들을 진행해가지고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CCTV도 제공해드렸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아카데미입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이제 도시재생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약 2017년도부터 17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약 9회의 도시재생 대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첫 해에는 좀 이론적인 수업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론적인 수업들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이제 이론적인 수업들을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사업과 결합할 수 있게 도시행 대학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뭐 주민 참여 마을 디자인이라든가 상인 참여 시장 디자인, 주민 참여 핵심 거점 시설 디자인, 이런 도시행 대학들이 이제 주민들이 실제 개별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습으로 뭐 시장이라든가 마을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해서 지금 9회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 마지막 9회차 도시재생 대학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도시재생 대학도 저희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 공모 사업은 18년도부터 21년까지 총 6회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보시면 첫 해 공모사업, 1회차 공모사업들을 추진했었을 때 했던 사업 내용들이요. 사진 보시면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 총 5팀이 선정이 돼서 했는데요. 집수리 교육 2팀, 마을축제 1팀, 상인 난타 동아리 1팀, 그리고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1팀, 이렇게 총 5팀이 진행을 했었고, 이 1회 때가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건 이 집수리 교육 2팀이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이 조직들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2개 조직을 만드셨거든요. 왜냐면 조직이 안 돼 있으면 공모사업 참여도 할 수 없고 예산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영리 단체를 조직을 하셔가지고 도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공모사업 때 이분들이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셨는데, 마을 내에 있는 그런 고령층의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내부 도배 장판하는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직접 도배 장판에 대해서 교육받고 직접 참여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이 기억에 남는 게 이분들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배 장판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상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누구 집에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이 대상자도 선정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직접 참여해서 도배도 해주시고 장판도 교체해 주시는 사업이어서 좀 실제적으로 좀 마을 주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았던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주민공모사업과 3차 주민공모사업들, 이런 주민공모사업들 진행하면서 뭐 마을에 화분도 만들어서 넣으시고 의자도 만들어서 넣으시고, 그리고 뭐 벽화 그리기도 하시고 아니면 축제도 또 진행하시기도 하시고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외부 전문가 팀들이 들어오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6회차 때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미용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용교육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시겠다라는 외부 팀들이 있으셔가지고 오셨는데 의외로 좀 호응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전문적인 미용교육은 아니고 실제 이제 본인 머리 좀 만지실 수 있게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커뮤니티 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건 좀 주민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 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보시면 설계 기간이 정말 길잖아요. 18년도 9월에 시작을 해서 20년도에 끝났거든요. 거의 2년, 횟수로는 2년, 3년 가까이 끈 이런 설계 기간이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좀 원만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셔요. 근데 의견을 주시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웬만한 부분 거의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큰 대강의 줄기라든가 뭐 그런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해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가서 약간 전문가적 영역에 들어가면 주민분들 의견이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주민분도 시설물이나 디자인, 물론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주민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주민분들, 아마도 다른 사업지에 참여하신 주민분들도 이런 전문가들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아닌데 이런 의견들을 계속 주시고 그것들을 좀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 또 주셨으면 저희는 또 웬만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드리려고 하면 또 저희들은 또 아이디어를 짜야 돼요. 논의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또 이런 주신 거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18년 9월에 시작했던 설계가 20년 8월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예술의 거리 전용 사업도 예술 사업이고, 그리고 시설물 조성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전문가의 영역은 좀 전문가한테 맡겨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견을 주시는 것들은 정말 좋은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지 그 사업에 대한 정답, 맞는 방향인지는 그건 또 의문점이 붙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을 주시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전문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주시고 그것들을 좀 실제 설계나 디자인에 반영하는 과정, 그리고 공사에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에 맡겨두시는 게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주민 의견대로 갔던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 의견대로 갔을 때 좀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고 좀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약간 좀 획일화된 수는 있죠. 식상할 수는 있는데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도 참여는 열심히 해주시고 의견은 열심히 내주시되, 전문가적 영역에 있어서는 그 전문가의 영역을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 추진 기간도 좀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의견 수렴 과정이 너무 지난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간이 길었는데, 여러분도 좀 잘 서로 배려를 한다면은 사업 추진도 빠르고 또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마을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인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 지속성이 있는 사업 공간을 찾아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마을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처음에도 이것도 좀 재밌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원래 여기에는 이제 건물축물이 한 4동 정도 있었어요. 이 집 안에. 이 집이 보니까 제가 듣기로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 사시던 그런 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가세가 기우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이걸 관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두개동을 철거하고 두개동을 살려서 리모델링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과정에서 이거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설 운영적인 측면, 지속성 측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본인들이 사용하실 공간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동을 리모델링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타협점을 좀 도출해내는 게, 그럼 2개 동이니까 1개 동은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정말 마을 사랑방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한 동은 좀 약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약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개 동 중에 1개 동은 정말 마을 사랑방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하나는 이제 북카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이제 시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설계 방향이 결정이 나고, 그렇게 설계 진행 과정 중에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계속 좀 말씀도 드리고, 또 도시생態학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이게 좀 주민분들은
당장 안 닥치면 좀 쉽게 닿지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필요성이 좀 덜하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경우인데 당장 나한테 닥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들 생활실 공간을 운영하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전기비, 가스비, 수도세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혹시 인터넷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운영하시게 되면 주민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관에서 지어가지고 시설 조성해서 준 것들은 관에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운영비를 뭐 지원해준다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들고 주민들이 사업 끝나고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비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개개인의 주민들이 한 달에 5천 원이라도 모아가지고 운영비 내면 돼요. 그러면 뭐 큰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은 관에서 해주실 게 어차피 주민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이건 소유는 구소유로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만 주민들이 한다 뿐이지. 그런 것들은 이제 관에서 진행한다 치고 실제적인 운영비 한 달에 매달 나가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냥 각출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 뭔가의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북카페였어요. 아무래도 좀 주민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쉬운 분야잖아요. 음료를 만들어 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를 위해서 한 곳은 북카페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막상 이제 닥치면 주민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사용하는 주체가 지금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이제 아직은 활용도를 못 찾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저희들 좀 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분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주실 거는 계속 아마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운영비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이런 거 기술도 없고 참여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5천 원씩 만 원씩 한 달에 각출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누가 간섭 받을 것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모여서 사용하시고 운영비 한 달에 회비 내시는 걸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역전 행복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이건 좀 저희가 좀 안타까운 좀 사업인데 어떤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냐면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에는 뭔가 좀 전체적 좀 변화가 좀 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은 뭐 안전시설이라든가 환경 개선하면서 바닥 포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게 좀 저희는 아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바닥 포장만 하는 게 실제적으로 주민들 내 삶의 질에 뭔가 향상이 된다든가 주거 질이 좋아진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뭐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되면 담장을 좀 보수 개념보다는 담장을 새롭게 쌓는다든가 왜냐하면 저희 주거지역들이 다 30년, 40년, 50년 된 주택들이다 보니까 노후 담장들이 정말 많아요. 막 갈라지고 곧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새로 이제 뭐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저희 센터 내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100% 예산으로 그런 담장을 새로 쌓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부담이 10% 정도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은 자부담으로 90만 원은 지원을 해서 100만 원으로 담장을 교체하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저희 사업 대상 자체가 좀 이제 그런 부담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렵게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좀 여력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이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내 주거 질이 좀 더 좋아지는 이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100% 발생합니다. 그게 뭐 10%가 될지 20%가 될지 뭐 5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부담이 100% 발생해요. 그렇지만 이게 또 집 내부는 안 되거든요. 집 외부 이거는 이제 집단 경관 정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담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체가 새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같이 참여를 하시면 내가 사는 공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좀 더 설득하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9회를 지금 지난 5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도시재생 대학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실습형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 대학인데 여기 보시면 주민 실습형으로 진행했던 것들을 보면 주민 참여 마을 디자인, 그리고 상인 참여 시장 디자인, 그리고 주민 참여 핵심 거점 시설 디자인 이렇게 3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하나 더 있구나.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건데 먼저 주민 참여 마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이제 마을을 가꾸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실습형인데 주민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담장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걸로 이제 주민들이 결론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 도시재생 대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이런 기초적인 페인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들으시고 그리고 실습으로 이제 직접 본인의 담장이든지 아니면 뭐 옆집 담장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실습으로 해보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구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페인트 칠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 색 고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시고 그리고 또 내 집을 내가 좀 더 화사하게 꾸민다라는 이런 의의도 있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괜찮았었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담장 교체 실습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너무 커지니까 그럼 또 어떤 집을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가지고 담장을 좀 새롭게 칠해서 담장 골목길 자체가 좀 화사하게 변했던 경우였고 그리고 상인 참여 시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셨어요. 야 우리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면 우리 시장이 좀 더 환경이 좋아지고 외부의 손님들이 좀 더 좋아하실까라는 여러 생각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결국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플랜트 화분을 만들어서 그걸 그 놓자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뭐 목재는 기본적으로 재단이 그것까지는 하기 힘드시니까 재단이 돼갖고 오면 재단이 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이제 조립하는 수준이죠. 조립하고 흙 담고 그다음에 꽃 선정해가지고 꽃이 됐든 뭐 사철나무가 됐든 이런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시장 곳곳에 설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정확한 수량은 안 나는데 어쨌든 꽤 많은 수량을 제작해서 곳곳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시장은 약간 회백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회색 느낌도 나고 그런 좀 삭막한 느낌도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약간 녹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좀 더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왜 우리 가게 앞에는 안 놔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근데 참여하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잘 하셔야 될 거는 물을 평소에 잘 주셔야 된다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앞에 가게에 설치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좀 잘 해 주실 건데,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뭔가
그런 자기 생활 구역이라든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이나 상인이나 참여도도 높고 그 후에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이런 사례였고요. 그리고 뭐 주민 참여 핵심 거점 시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세권 센터 사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역세권 센터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디자인 잡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어요. 어떤 디자인을 잡을 그 센터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외부 디자인이나 내부 공간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분, 그때는 이제 호대에 이걸 맡겨가지고 호대 건축가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민들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건축가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설계라기보다는 이제 일부 스케치, 이렇게 공간 구성하는 거하고 스케치하고 이렇게 여러 개 뽑아가지고 결론을 냈고, 그 중에 나온 걸로 바탕으로 저희 실시 설계 나갔을 때 그거가 기본 뼈대가 돼가지고 실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게 진짜로 이제 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간 구성하고 일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 저거 할 때 내가 참여했지, 그러고 나면 좀 더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좀 더 앞으로 내가 사용할 시설에 대해서 좀 적게 연관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다 완성되고 시설을 조성해 놨을 때에도 야, 나 이거 할 때 이 공간 내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만든 거야. 야, 이건 거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거 하면은 또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야기거리도 보니 뭐 손주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이야기될 거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좀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의미가 있었던 주민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8회차 도시재생대학을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끝냈었는데요. 7월 정도에 9월 정도에 끝냈었는데, 이때는 이제 2개 분과 프로그램을 2개를 진행했어요. 하나는 마을 환경 개선, 그리고 하나는 마을 축제, 이렇게 2개 분반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마을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직접 이렇게 이론적인 것도 배우시지만 특정 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공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외부인이 보면 잘 몰라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는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여기는 뭐가 불편해, 뭐가 안 좋아, 여기는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고 그런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화단을 하나 조성을 하셨어요.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고 한 서너 평,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화단을 직접 조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전문가는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시공할 때 부분이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래서 주민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배우시고 실습해 보는 과정으로 이걸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습형이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화단 수종도 선택하고 어떻게 그 화단을 꾸밀 것인지 디자인도 하시고, 직접 그런 꽃도 보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입하시고 하셔서 화단을 조성을 하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을 축제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좀 진짜 열의 있게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이론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을 한 바퀴 이제 어떤 축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축제 현장, 어떤 축제를 이제 기획을 했으니까 현장 어디에 살 것인지 현장 섭외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제를 진행하기 한 군데서 했던 게 아니라 3군데 정도에서 했거든요. 그 동선 체크도 직접 하러 돌아다니시고, 어떤 것들을 했냐면 하나는 사진전하고, 그리고 하나는 마을 주민들 참여해가지고 만들기, 그리고 사진 찍어주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축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진 모으시고, 그리고 직접 찍으시고 해가지고, 한 곳에서는 사진 전시를 하시고, 한 곳에서는 이제 뭐 향수, 뭐 방향제라든가, 뭐 무슨 반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하는 야외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참여하신 주민들 대상으로 전문가분이 사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하시면서 좀 더 뭔가 자신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직접 뭐 화단을 만들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구나.
축제 진행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하면서 좀 자신감도 얻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참여하신 주민들, 그냥 축제에 참여하신 주민들도 좀 더 만족도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화단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또 그걸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두면 또 금방 죽거든요. 화단 꽃이랑 뭐 나무들이니까. 근데 다행히 화단 조성하신 옆집 어르신께서 본인이 관리를 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가, 이제 겨울 돼가지고 다 시들게 했는데 그 10월, 11월까지는 정말 꽃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예쁘게 잘 조성된 공간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뭔가를 만들게 되면 유지 관리는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만들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항상 잘 가꾸시고 해야 그게 또 흉물이 안 되고 마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뭐든지 참여하실 때 항상 그 부분을, 유지 부분을 좀, 관리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이제 저희 사업 설명은 이제 다 마쳤는데,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 도시수행 사업을 하시면서 이 도시수행 사업은 좀 세 가지 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 세 분류가 있는데, 먼저 공무원,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주민, 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 세 축은 서로 협업하고 같이 나아가는 관계이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주민 참여 사업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업인가 보다, 우리 뜻대로 해도 되는 사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막무가내로 요청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건 주민들은 그냥 하라니까 이거 참석만 시켜놓고 이거는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돼 라고 뭐 간에서 막 발주하고 그냥 예전처럼 탑다운 방식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두 축은 서로 따로따로 개별화된 존재가 아니고 대립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공무원, 주민, 현장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은 하나가 돼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조직입니다. 관이나 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설득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 사업이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의견 제시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협의체회도 있고 사업추진협의회도 있지만, 개별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구성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때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지만이 주민들의 의견이 그 개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건, 운영해야 되는 건 주민 여러분입니다. 시설들을 조성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운영은 주민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막상 2년, 3년, 4년 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가서 해야지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업 진짜 설계하기 전에 의견 수렴할 때부터 참여를 하셔가지고 의견 주시고,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그 시설이 완공됐을 때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운영이 힘드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시설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참여를 하시면 좀 더 주민들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광주 송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